일단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꽤 높은 확률로 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유리는 하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고, 근데 그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잘 되는 대표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고 있고 똑같은 형식의 장사를 하는데 왜 저분은 장사가 더 잘 되고 왜 나는 장사가 안 될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셔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이 아빠님은 정말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셨을 텐데 컨설팅하면서 느끼는 잘 되는 요식업 사장님들의 특징이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꽤 높은 확률로 되게 유연하십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 이분이 왜 나한테 상담을 받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성공하셨고 저보다 사업도 훨씬 더 잘하시고 저보다 직원도 훨씬 많고 제가 상담을 받아도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될 정도의 대표님이신데도 저에게 상담을 받으실 때는 되게 귀를 열고 경청하시고 본인이 받아들일 거랑 받아들이지 않을 걸 판단을 잘 하셔서 흡수를 하십니다. 근데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업을 20년을 했는데 내가 춘장을 몇 톤을 볶았는데 짜장면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유연한 사고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십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어떻게 보면 유연한 사고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이것도 컨트롤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다 내 손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일정 수준의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로 크게 사업을 확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식업에서 대표님의 캐릭터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한 몇 프로 정도라고 보세요? 초기에 매장이 하나고 그리고 그 매장을 동네 맛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장님의 캐릭터가 저는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들이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브랜딩을 해야 된다, 매장을 독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유니크한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사장님이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동안 유행했던 심야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엄청 화려하거나 맛있거나 뭐 맛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엄청 독보적인 게 아니지만 심야식당 운영하는 사장님의 매력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만약에 아이템을 차별화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사장님의 매력도가 저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식업 아카데미에서도 사장님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 강연을 또 따로 마련하신 거네요. 자영업자가 한 해 100만 명이 파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024년도에도 100만 명이 폐업을 했고 2023년도에도 98만 명이 폐업을 했대요. 거의 매년 100만 명이 폐업을 하는 건데 퍼스널 브랜딩이나 사장님의 매력도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주 아줌마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폭탄주 이렇게 슉 해주고 그걸로 유명세를 떼니까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저희 동네에 을지로 골뱅이 집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신 아주머니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막 엄청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곱상하게 생기셨어요. 아저씨들이 거기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그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만큼이라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매력을 내가 모를 뿐이고 그 매력이 어필이 안 될 뿐이지. 근데 그 매력을 가지고 내 브랜드에 녹이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폐업을 안 하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요식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지인이 많으면 사업에 유리하다, 돈이 많아야 사업한다. 일단 말씀하신 두 부분은 둘 다 오해가 맞고요. 지인이 많으면 성공한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인이 많으면 처음에 오픈할 때 가끔 무슨 회식할 때 사람들이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장사는 그분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인으로 영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꽤 높은 확률로 이 매장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온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매장이 다른 매장의 동일한 음식보다 맛있어서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주 시켜 먹는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을 제가 가는 이유는 아침 10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가요. 왜 그러냐면 11시쯤에 제가 점심 시작하기 전에 점심을 먹는데 10시에 나와서 오픈했으면 오픈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다른 데는 11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가는 카페가 있는데 조금 불편해요. 근데 거기 커피가 맛있어서 가느냐? 거기 음악이 제 취향에 맞아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매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음식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음식이 기본 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드는 이 음식 때문에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온다. 이게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극대화해서 브랜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사업 잘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유리는 하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고 돈이 많으면 홍보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사업을 빵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이 꼭 좋은 사무실을 얻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인테리어를 잘해서 하는 게 사업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외식업이든 뭐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엔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저는 돈이 그렇게 안 많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도 이렇게 메뉴를 만들면 잘 팔리겠다라는 걸 제가 공짜로 제안을 해주면서 이분이 저한테 돈을 역으로 제시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랑 상담 받으신 분 중에 저는 이분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방법도 모르고 돈이 좀 없어서 저는 제 돈을 투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레시피도 보고 알려드려서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물론 때가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돈은 저렇게 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못해도 요식업 잘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있죠. 요식업 성공하시는 분들 중에 요리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더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관 중에 하나가 약은 약사 얘기거든요. 내가 못하는 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극대화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시중에 파는 소스 사서 조합만 잘해도 맛있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매력적으로 푸는지가 관건이지 내가 그걸 매력적으로 풀 자신이 있거나 혹은 내가 매력적으로 될 자신이 있으면 요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혹시 요리사 출신 사장님들이 성공한 케이스나 뭐 실패한 케이스 혹시 보셨나요? 요리사 출신 사장님이 성공한 케이스들은 뭐 많이 봤죠. 동대문 서울외대 앞에 3대째 중국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90몇 년 된 중국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딱 먹으면 야 짜장면이 이런 맛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전국에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한 데예요. 요리사 출신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가 저한테 상담 요인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압도적인 셰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요리 하나만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같이 애매한 포지션의 셰프들이 문제인 거죠. 정말 압도적인 실력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망하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셰프분들 되게 많아요. 뭐 구독자 10만, 20만 이런 분들도 망합니다. 저보다 훨씬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망해요. 대신 음식 못해도 성공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진짜 수두룩해요. 그분들은 일단 마케팅을 잘할 수도 있고요. 포장을 잘할 수 있죠. 요즘에는 그림 그리시고 음악 하시고 예술 하셨던 분들이 요식업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깊지 않은 수준이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플레이팅이나 상품 구성이나 이런 걸 풀어서 매력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요식업이라는 카테고리를 개인적으로 따로 안 나눕니다. 사업의 한 부분이고 그 사업에 판매하는 상품이 음식이라고 저는 그냥 가정을 해요. 결국엔 사람들한테 뭔가 매력적인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매력적인 공간과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혹은 매력적인 분위기랑 여러 가지를 세팅해 놓고 우리 매력적인 공간에 와. 근데 우리가 파는 건 이거야 라고가 저는 요식업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너는 셰프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너보다 음식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식도 컨설팅하고 양식도 컨설팅하고 일식도 컨설팅하고 카페에도 컨설팅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저는 이제 그거를 외식업이라고 국한을 안 두고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업이고 나 같으면 이걸 돈 주고 사 먹을까? 혹은 이 서비스에 돈을 제공할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외식업의 개념을 너무 내가 파는 상품에 몰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식업에서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규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작은 매장이다. 뭐 그럼 딱히 필요 없죠. 하지만 조금 규모가 있다. 매장이 한 두세 개만 되고 내가 직원들을 조금 육성해서 내 사업을 펼쳐야겠다라는 비전이 있으시면 리더십이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리더십이 태생적으로 없는 사람이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자.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으로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되게 어려워요. 정말 강남도 이젠 공실 막 나오고 홍대도 공실 나오고 매출 다 반토막 나고 이제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막 경기 탓, 불황 탓, 옆집 탓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드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장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맨날 주방에서 10시간 동안 일해서 몰랐던 데 장점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내 매장에 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되시겠지만 안 되시면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밑에 고정 댓글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뭐 이메일, 오픈 채팅방 이런 거 연결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카데미가 이번에 마감 나셨잖아요. 또 언제 여나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주 동안 하고 많은 분들을 못 봬요. 왜냐면 큰 틀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장점을 끄집어내서 장점을 매장에 녹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10명에서 12명 정도밖에 모집을 못해서 일단은 이번 기수 끝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수 끝나고 그분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과정도 조금 영상으로 녹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도움되는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